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한 내용 다룰게. 지난 시간까지 체세포 분열 내용 설명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들어갈 때 이제 첫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 한번 설명했었지.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이 두 분열 전부 다 반드시 체세포로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세포가 가진 염색체를 그대로 복제시킨 다음에 그대로 나누자고는 이제 분열이었고,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를 정확히 절반으로 이제 줄이는 분열이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체세포에 딱 가정하게 되면 체세포 핵상은 뭐가 될 것이고 2n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체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이때 줄일 때의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지. 현재 2n이라는 뜻은 세포 내의 상동 관계가 반드시 한 쌍씩 반드시 배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에서 뭘 분리시키면, 그렇지, 상동을 분리시켜서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2n이 핵상의 매수로 변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n으로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감수 분열이 끝난 세포는 이제 무슨 세포가 될 것이고 생식세포가 될 것이고, 이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바로 감수 분열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모세포고 이게 딸세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의 모세포는 바로 2n짜리 체세포이고, 이때의 딸세포는 n짜리의 생식세포를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은 이후에 다룰 것이고, 이제 분열 전과 분열이 끝난 생식세포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지, 그 결과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포는 2n이었고 딸세포는 n이었지. 그래서 핵상의 변화가 이렇게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였지. 상동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상동 분리가 바로 감수 분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고, DNA의 결과적으로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염색체의 양이 곧 DNA 양인 거잖아. 각 세포당 들어간 DNA 양도 절반씩 줄어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포하고 딸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도 서로 보인다는 거, 달라진다는 거. 이때 전체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는 뜻은 모세포가 가진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었지. 한 세포 내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의 전체 조합이 달라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유전 정보가 달라졌다 라고 표현했던 부분이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2n짜리의 체세포가 있지. 그 다음 현재 색깔이 동일한 게 상동이잖아. 근데 길이가 서로 다른 놈이 있지. 이거는 성염색체 X하고 Y를 뜻하지. 그래서 성염색체 XY는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길이 모양 구조상 상동은 아니지만 핵상을 표현할 때나 감수 분열 과정상에서는 이제 뭐처럼 취급해줘야 돼? 그렇지, 상동처럼 취급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동 관계가 있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핵상 n이 되는 거지. 한 세포 속에 이것이나 이것의 상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염색체 수가 여기는 4개였다면 여기는 몇 개가? 2개가.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절반을 줄였다. 염색체량이고 DNA량이니까 한 세포당 DNA량도 절반을 줄였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제 감수 분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이제 간단해 보인단 말이지. 근데 이제 세부적인 과정 들어가게 되면 여기들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잡아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 자, 그다음 감수 분열의 목적 볼게요. 감수 분열은 무슨 세포 만드는 거? 그렇지,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지. 그럼 생식세포를 도대체 왜 만드냐 이거지. 서로 다른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생식세포들을 융합시키지. 그걸 우리가 수정시킨다 표현을 했고, 두 종류의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서 부모와 동일한 종의 이제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감수 분열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유성 생식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인 세포 분열 중 하나이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장소 들어갈게. 자, 장소는 역시 동물하고 식물을 좀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되겠네. 자, 동물 같은 경우도 성을 좀 나눠야 되겠지. 사람 같은 경우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나머지 동물 같은 경우는 암컷, 수컷. 그렇지? 사람의 입장으로 가보자. 자, 남자의 개체 내에서 그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정소였지. 정소에 있는 체세포가 바로 감수 분열이 가능한 세포였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였고, 난소에 있는 체세포가 역시 감수 분열이 가능했던 거고, 이러한 감수 분열이 가능한 각각의 체세포들에 다 이름이 붙어 있었지. 그래서 이거를 정원세포, 이거를 나눔세포. 됐지? 자, 식물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 장소가 바로 꽃이지. 됐지? 꽃에 수술 있었지, 수술. 꽃에 수술. 그 다음에 꽃에 무슨 부분이 있어요? 암술 부분이 있지. 그래서 수술 끝에 보면은 뭐가 있었단 말이지. 그렇지, 꽃밥이 있었지. 그 다음에 암술 밑에 보면 씨방이 있었고, 씨방 밑에 바로 뭐가 있었어? 그렇지, 리씨가 있었지. 그래서 꽃밥을 구성하는 체세포하고
그 다음에 미씨를 구성하는 체세포들만이 바로 감수 분열이 가능한 체세포들이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정원세포가 감수 분열했어요. 그러면 무슨 세포가 만들어졌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때의 생식세포를 우리가 뭐라 부를까? 그렇지, 정자다라고 불렀지? 자, 나눗세포의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우리가 뭐라 불렀니? 그렇지, 난자다라고 불렀고, 그렇지? 꽃밥의 체세포가 감수 분열해가지고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우리가 꽃가루라 그랬지? 아직까지도 꽃가루가 생식세포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 수능시험장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꽃가루가 생식세포인지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꽃밥과 꽃가루를 아직도 구분 못하는 애들도 많고, 핵심 잘 잡아. 미씨의 체세포가 역시 감수분열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우리가 무슨 세포를 한다? 그렇지? 난세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미 1단원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고, 1단원 때 다뤘던 이제 꽃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꽃이 보이게 되고, 자, 보면 이렇게 길다랗게 뻗어지는 거 바로 수술이지. 수술 끝에를 보면 이제 도톰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꽃밥이었고, 꽃밥을 확대시켜서 보여준 게 이 그림이지. 꽃밥을 구성하는 체세포들이 바로 부수분열을 통해서, 감수분열을 통해서, 여기 화분이라 적어져 있는데, 이 화분이 바로 우리말로 꽃가루인 생식세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술 여기 아래쪽에 바로 뭐가 있어요? 씨방이 있고, 씨방이 뭐가 있어? 미씨를 구성하는 체세포들이 있고, 미씨를 구성하는 체세포들이 감수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에 뭘 만들었다? 난세포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과정이라는 얘기야. 이제 꽃에 대한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진 않아도 되지만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것만 살짝 기억하면 된다. 그치? 첫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감수 분열은 반드시 뭐로부터? 체세포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거야.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 그렇지? 생식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기 때문에 생식세포가 분열해서 생식세포가 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더더욱 체세포로부터만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근데 2번하고 3번 한번 생각을 해줄게. 현재 체세포가 보여요. 이게 상동이고 이거는 성염색체. 성염색체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게 X, 이게 Y다잉. 그치? 그래서 현재 이거 색상을 적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되니? 그렇지, EN이다 라고 적으면 되지. 그치? 염색체 수는 4개, 염색 분체 수는 4개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감수 분열 결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뭐만 분리시키면 끝나요. 상동만 분리시키면 끝나지.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지. 그래서 색상이 뭐가 됐어요? N이 됐지. 이것도 뭐가 됐고 N이 됐고, 됐지? 자, 그런데 감수 분열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거든. 중간에 어떤 과정이 삽입이 돼서 필요한 과정이 더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수 분열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감수 분열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분리하는 거야? 그렇지, 상동 분리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 너희들 우선 잡아줘야 돼. 그치? 그런데 이제 감수 분열도 마찬가지로 체세포가 상동을 분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체세포 분열처럼 뭐를 복제하는 과정이냐면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 있어. 이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수 분열이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근데 큰 틀 먼저 잡고 가. 일단은 상동 분리하기 전에 이걸 뭐 했어요? 그대로 복제시키지? 이렇게 복제시켜요. 염색체 수와 염색 분체 수 적어볼게. 이것은 염색체 수 4개지. 염색 분체 수 4개 되는 거고, 이것은 핵상 EN이고 염색체 수 그대로 4개, 염색 분체 수가 몇 개니? 그렇지, 8개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즉 뚱땡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수 분열의 핵심을 먼저 해요. 즉 감수 분열의 핵심인 뭐부터 분리시킨다는 말이지. 그렇지, 상동부터 바로 분리시킨다는 얘기네. 이해됐냐? 그지? 상동이 분리가 되면 이거 상동, 이거 상동, 그 다음 이거 X, 이거 Y가 나눠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눠질 때는 이렇게 홀쭉이가 아니라 무슨 상태로? 그렇지, 뚱땡이 상태로 이렇게 분리가 될 거란 얘기네. 됐냐?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각 세포의 핵상은 그대로 뭐가 돼요? N이 되지. 상동이 분리됐으니까. 그럼 이것의 염색체 수를 적어볼까? 몇 개니? 2개지. 염색 분체 수는 몇 개니? 그대로 4개가 되겠네.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은 염색체 수 2개가 되고 염색 분체 수는 4개가 되겠지. 됐니? 그럼 이렇게 분리시켜 놨더니 이제 문제가 뭐야? DNA를 복제시키다 보니까 염색체가 홀쭉이가 아니라 무슨 상태야? 뚱땡이 상태잖아. 그럼 이걸 왜 복제시켰냐 이거지. 이 복제된 것도 뭐 하려고? 나누려고 복제시켜 준 거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상동 분리시켰으니까 이제 복제되는 거 뭐 해줘야 되지? 찢어줘야 되지.
됐지? 이렇게 해서 이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각각 들어간다는 얘기야.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고.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열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복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제를 통해 만들어진 염색 분체를 한 번 더 찢어주는 과정이 더 삽입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감수 분열은 연속 몇 회 분열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2회 분열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상동을 분리하는 게 1분열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복제된 걸 분리시키지. 복제된 걸 분리시키는 거는 결국 무슨 분체를 분리하는 거야? 그렇지? 염색 분체를 분리시키는 거지. 이게 바로 몇 분열? 2분열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2분열 결과 만들어진 세포가 총 몇 개예요? 4개가 만들어졌네. 각 4개의 세포다 핵상을 적으면 이거 뭐야? N이고 염색체수 2, 염색 분체수 2가 되고, 이것도 N은 2, 염색체수 2, 여기 N은 2, 염색 분체수 2, 이것도 N은 2, 염색 분체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모세포고 이게 딸세포이기 때문에 모세포 하나와 딸세포 하나를 보면 핵상에 변화가 생겼고, 염색체수가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지. 염색 분체수도 정확히 얼마로?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야. 알았지? 그치? 이런 흐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동을 분리시키는 게 바로 1분열, 그 다음에 복제된 걸 분리시키는 게 바로 2분열이었잖아. 그럼 감수 분열의 핵심은 1분열이 2분열이야? 그렇지, 1분열이지. 왜? 1분열에서 뭐부터 분리시키니까? 상동부터 분리시키니까. 이해됐니? 체세포 분열은 상동 분리시키지 않지? 복제시키면 복제된 걸 바로 찢어버리지. 근데 감수 분열은 상동 분리시킨 다음에 복제된 걸 찢는다. 그치? 그래서 바로 이 말이 그 말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이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과정은 훨씬 더 세분화 시켜서 들어가 보자. 됐지? 이 큰 그림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됐지? 일단은 감수 분열 과정은 시기별로 한번 구분해보자. 이 시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외워야 되지. 이해하는 거 아니야. 됐지? 자, 일단 크게 시기를 두 개로 나눠요. 간기하고 무순기로. 그렇지? 분열기로 나누네. 이때 간기도 똑같이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이 세 개로 나눠요. 뭐 G1기, 그 다음에 S기, 그 다음에 G2기로 나눈다. 됐지? 그때 G1기는 도대체 뭐가 일어나냐?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의 생장이 일어나요? 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지. 세포 지뢰량을 늘리게 되고 세포 소기관의 수를 늘리는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는 얘기지. 그치? 너희들이 가끔 감수 분열의 시작인 G1이 체세포잖아. 이 체세포가 왜 세포의 크기가 증가돼야 되지? 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해를 못하는 게 이 G1의 세포는 체세포 분열이 끝난 직후의 세포라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의미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할 테니까. 현재 내 몸 속에 있는 정자를 만들어낸 세포, 정원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 몸의 정원세포가 몇 개 있다 가정하자. 100개 있다 가정을 해볼게. 그럼 내 몸에 있는 100개의 정원세포가 전부 다 감수 분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지? 전부 다 생식세포인 뭐가 되겠냐? 정자가 되겠지. 그럼 내 몸의 정원세포는 100개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정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네. 알았지? 근데 나는 실제 거의 죽을 때까지 정자를 만들어요. 그 말은 내 몸에 끊임없이 뭘 채운다는 얘기야. 정원세포를 계속 채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원리 좀 설명을 할게. 내 몸에 정원세포가 100개가 있어요. 이 100개가 철저히 죽어지면 이 100개의 정원세포를 전부 다 감수분열시키지 않아. 그러냐? 그럼 일단 100개를 무슨 분열시키냐면 체세포 분열을 시켜요. 얘들이 이제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야. 정원세포도 체세포잖아. 이놈은 감수 분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두 가능해. 체세포 분열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번 체세포 분열 장소가 어디였어? 온몸이었잖아. 그럼 그 온몸에는 모두 들어간단 말이야. 정수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난수도 들어갈 것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 정원세포가 바로 체세포 분열을 해요. 100개가 동시에 체세포 분열을 한다고 가정하면 정원세포가 몇 개 만들어지냐? 200개 만들어지겠지. 200개가 전부 다 체세포 분열을 해요. 그럼 정원세포가 몇 개 만들어져? 400개 만들어지겠네. 그럼 400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100개를 이제 감수 분열시키는 거야. 그럼 몇 개 남아요? 300개 남지. 300개를 또 뭐래? 체세포 분열시켜. 그럼 몇 개 되겠니? 600개 될 거 아니야. 600개를 또 체세포 분열시켜. 그러면 1200개 되겠지. 1200개를 또 체세포 분열시켜. 2400개 될 거 아니야. 2400개 중에서 대략 200개만 감수 분열시킨다고. 그러면 나머지 2200개의 정원세포가 있지. 그걸 또 체세포 분열시켜. 그럼 정원세포를 계속 확보해 가면서 필요한 일부의 정원세포만 감수 분열시켜서 정자를 만든다는 얘기지.
됐냐? 그럼 정원세포가 체세포 분열하면 무슨 기로 들어가? G1으로 들어가지. 그럼 이놈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라는 얘기야? 감수 분열을 진행시킬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감수 분열의 체세포인 G1은 체세포 분열이 끝난 직후의 세포야. 그래서 세포의 크기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이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됐지?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을 마친 후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 됐지? 그 S기는 당연히 뭐를? DNA를 복제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G2기 다음에 바로 무슨 기로 들어가니? 그렇지?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이제 분열기를 G2에서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지. 분열기에 필요한 물질들을 그냥 끊임없이 합성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무슨 대사가? 물질 대사가 역시 감기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됐냐? 그럼 이때 이제 분열기로 넘어가면, 자, 분열기로 넘어가면 여기 그림에서 봤듯이 연속 몇 회 분열이 있어요. 2회 분열이 있지. 첫 번째가 1분열, 두 번째가 2분열이야. 그래서 첫 번째 분열, 감수 1분열, 두 번째 분열, 감수 2분열. 일단 큰 틀 적어. 감수 1분열에서 뭐가 분리돼요? 상동 분리되지. 감수 2분열에서는 복제된 걸 쓰는 거야. 됐지? 그 다음 각 1분열, 2분열 또 시기별로 4개로 나눠요. 이때 쓰는 개념은 똑같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2분열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요. 그렇지? 그래서 1분열의 전기와 2분열의 전기. 됐냐? 이건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주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 1분열에서는 상동을 분리시키고 2분열에서는 복제된 걸 나누는 과정이야. 여기서 복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분열이 더 필요했던 거고. 알았지? 우리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복제 안 시키고 그냥 가르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르면 엄청 간단한데 왜 복제 과정을 삽입시켜가지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가요? 효율성 문제야. 복제를 시키지 않고 바로 분리시켜버리면 생식세포를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2개를 만들지만, 복제를 시켜가지고 연속 2회 분열시켜버리면 하나 모세포로부터 몇 개? 4개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 알았지?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복제 과정을 넣어준 거고, 그리고 복제 과정을 넣다 보니까 또 다른 장점들이 저기 뒤에서 하나 배워. 알았지? 일단은 하나 모세포로부터 4개의 세포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면 돼. 그럼 이제 1분열 보자. 일단 감기 상태에서는 앞에서도 다뤘지만 일단은 뭐가 존재해요? 그렇지, 핵막이 존재를 하게 되지. 됐니? 핵막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사로 존재하는 식이야? 그렇지, 염색사로 존재하는 식이네. 됐냐? 그럼 분열기로 넘어오면 감수 1분열 바로 뭐로 들어와요? 전기로 들어오잖아. 그럼 전기에서는 뭐가 일어날까? 그렇지, 핵막이 사라지겠지.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뭐로 응축되겠니? 염색체로 응축되겠네. 그리고 최초의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1분열 무슨 기? 전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 체세포 분열하고의 다른 점이 나오지. 상동을 분리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감수 1분열 때 여기도 상동이고 여기도 상동이면 이 상동을 분리시킬 때 이 상동 따로 분리시키고 이 상동 따로 분리시키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상동 염색체를 어떻게 분리시키고 싶어요? 한꺼번에 분리시키고 싶어. 그래서 전기 때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 됐니? 그림 여기서 해석할게. 자, 이렇게 염색사가 있지, 그치? 자, 이 염색사를 뭐 시켜요? 복제시키지. 염색사를 복제시키면 이렇게 뚱땡이가 되겠네. 여기를 G1, 여기를 G2로 할게. 자, 그 다음 G2에서 1분열 뭐로 가? 전기로 가지. 전기로 가면 이 염색사들이 뭉쳐가지고 뭐가 돼요? 그렇지, 염색체가 되지. 염색체. 됐니? 그럼 이제 염색체들이, 특히 상동 염색체들 있지, 감수 분열에서는 이런 상동 염색체들이 서로 짝을 맞춰가지고 자기들끼리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접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됐냐? 이때의 접합은 상동 염색체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상동 염색체가 바로 뭐 하게 된다? 접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되니? 이제 그럼 가볼게. 그럼 접합이 되면, 그지? 접합이 되면 이 상동 염색체들의 거리가 굉장히 뭐해질 거란 얘기야. 엄청나게 가까워질 거란 얘기지. 그럼 실제 이걸 거리를 멀리서 보게 되잖아. 마치 염색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염색체로? 한 개의 염색체로 보인다는 얘기지. 근데 한 개의 염색체는 아니고 실제 상동이 거리가 가까워지긴 했지만 완벽히 붙어 있는 것 아니야.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놈의 실제 개수는 몇 개야? 2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놈의 가치가 몇 개다? 2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가 염색체라고 그래. 알았지? 1분열 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몇 가를 만들어요?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요. 왜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모든 상동 염색체를 한꺼번에 분리시키기가 목적이야. 이따 그림 보면 이해가 돼요. 일단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성염색체가 있어요. 성염색체 X와 Y가 있다. X와 Y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뭐처럼 취급해야 돼? 그렇지, 상동처럼. 그러면 이거를 복제시켰지. 그럼 X가 복제되고 뭐도 복제돼요? Y도 복제되겠네. 이놈들이 1분열 전기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돼요? 염색체가 되겠지. X 염색체, 그 다음 뭐 Y 염색체. 그럼 X 염색체, Y 염색체들도 자기들끼리 뭐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접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상동처럼 취급해야 되니까. 그럼 X와 Y도 서로 거리가 보여지면서 가까워지면서 역시 몇 가를 만들어내?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낸다. 알았냐? 그렇지? 상동 염색체도 성 염색체도 상동 염색체처럼 뭐가 일어나야 돼? 접합을 통한 이가 염색체를 만드는 거야. 알았지? 됐지? 자, 다음 숫자 한번 세볼게. 여기 그림상 이가 염색체 몇 개야? 이거 그림상 염색체 몇 개? 2개지. 염색 분체는 4개네. 그럼 개념을 바꿔볼까? 그럼 이가 염색체는 몇 개니 그래? 이걸 통째로 이제 하나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이가 염색체는 하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됐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들어올게요. 자, 그럼 1분열 전기를 보게 되면 전기에서 염색체가 만들어지면서 반드시 몇 가가?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초의 이가 염색체는 언제 보이니? 그러면 1분열 무슨 기에? 전기에서 관찰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중기로 갈게요. 이제 1분열 중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이가 염색체를 이제 가운데로 배열시키기 시작하거든. 그것도 일렬로. 그래야 상동 염색체를 한꺼번에 분리할 수 있어.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세포가 있잖아. 그럼 이가 염색체들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뭐 한다는 얘기야.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배열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럼 양쪽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방추사가 나와가지고 모든 이가 염색체 달라붙어가지고 차후에 이걸 뭐 하게 되면 잡아당기게 되면 모든 상동 염색체 쌍들을 한꺼번에 양쪽으로 뭐 할 수 있어? 찢어낼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뭘 만든 이유야? 이가 염색체를 만든 이유야.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 놔야 이걸 일렬 배열시켜서 상동 염색체를 한꺼번에 분리하기 편하니까. 이해됐냐? 이제 이렇게 바로 중계가 되는 것이고, 후에는 그럼 뭐가 나눠져요? 이가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가 나눠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기로 가지. 이때 이제 감수 분열에서 말기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처럼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이때 말기에는 무슨 질 분열도 같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되냐면 세포질 분열도 같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야. 알았냐? 체세포 분열 때는 말기와 세포질 분열 따로 분릴 생각했지만 감수 분열 때는 말기와 세포질 분열은 서로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 이랬지? 그리고 이제 이 말기가 끝나면 바로 뭐로 들어오냐면 전기로 들어와요. 몇 분열? 2분열 전기. 그 다음에 매일 또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감수 1분열에서 2분열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감기가 있어 없어? 절대 없어. 그냥 바로 넘어오는 거야. 이 관계 없다. 알았지? 그럼 이제 전기로 들어왔어요. 이제 2분에서 뭐 해야 돼? 복제된 걸 찢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전기에서 후에 중기로 가잖아. 그럼 모든 염색체들의 염색 분체를 찢어야 되니까 이제 염색체를 중앙으로 전부 다 일렬 배열시켜버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무슨 분체를 찢어버리면 염색 분체를 찢기 시작하고 말기 때 양쪽으로 나누어진 염색 분체들이 있으면 다시 핵막이 형성되면서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완벽히 나눠지는 과정. 그래서 말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감수 분열이 끝난 결국 무슨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니?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의 이 흐름을 머릿속에 잡았으면 진짜 세부적인 과정들을 실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현재 감수 분열의 시작 G1. 여기 보면 이제 체세포, 현재 하얀색이 상동,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현한 거.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잖아. 이거는 성염색체. 긴 거를 X, 짧은 걸 Y로 지금 표현한 그림이야. 자, 마찬가지로 이제 체세포로부터
감수분이 시작되면 S기에 바로 뭐가 복제될 것이고, 그렇지? DNA가 복제되겠지. 그래서 그림상 홀쭉이로 보이는 염색사들이 이제 뚱땡이 상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복제됐고, 그 다음 성염색체 X도 복제, 그 다음 Y도 이렇게 이제 복제된 그림으로 너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무슨 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G2기가 되는 거지. G2기에서 간기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1분열 바로 뭐로 들어오니? 그렇지. 전기로 들어오지. 이때 이제 전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마찬가지로 핵막이 사라지면서 풀어졌던 염색사들이 응축이 되지. 그래서 다시 염색체가 되는 이제 과정이다. 전기 상태를 보면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관찰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거든. 앞에서도 이미 다 설명을 했다시피 감수 분열에서는 반드시 상동 염색체를 1분열 때 분열을 시켜야 되잖아. 이때 이제 1분열 때 상동 염색체를 분리를 시킬 때 상동 염색체들을 하나하나씩 분리시키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를 한꺼번에 이제 분리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런 흐름들을 좀 잡아야 되거든. 이제 전기 상황을 보면 이 전기 때 바로 몇 가가 만들어져요? 이가가 만들어지. 이렇게 이가가 만들어진 이러한 염색체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견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로 넘어가요? 중기로 넘어가겠지. 자, 중기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를 한꺼번에 전부 다 분리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때 전기 때 형성된 이가 염색체들이 중기 때 모두 세포 중앙으로 이렇게 배열되게 되지. 이가 염색체들이 이렇게 세포 중앙으로 배열되게 된다. 왜 이가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으로 배열돼야 되냐?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서 세포 중앙으로 배열시키면 이제 모든 상동 염색체 쌍을 한꺼번에 뭐 할 수 있어? 찢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바로 뭘 만든 이후에? 이가 염색체를 만든 이후에. 알았지? 그래서 중기 때가 되면은 전기 때에서 만들어진 방주사가 이런 식으로 각 이가 염색체들이 이런 새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지? 그다음 이제 무슨 기로 가? 이제 후기로 가게 되지. 후기로 가게 되면 방주사의 길이가 다시 보여지면서 짧아지면서 상동 염색체들을 양쪽으로 한꺼번에 찢어내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왔거든 이게. 이때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가잖아. 그러면 염색체가 약간 휘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러한 상동 염색체가 보이면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지. 끌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X 염색체도 이렇게 방주 사이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림, 그 다음에 Y 염색체도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관찰될 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로 가요? 말기로 가게 되지. 이때 이제 말기는 체세포 분열하고 다르게 이제 세포질 분열이 같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동 염색체가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동시에 이제 세포가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는. 이제 말기가 되게 되면 이러한 염색체들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다시 뭐가 생기면서 핵이 생기지. 핵이 생기면서 염색체가 염색사로 이제 풀어지는데 이때 염색사로 풀어질 때 복제된 상태로 풀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림상 이렇게 뚱땡이 상태로 이렇게 풀어진다는 얘기. 알았지? 그러니 말기가 끝났지. 그럼 1분열 끝났네. 그럼 어디로 넘어가니 이제 2분열 전기로 넘어가겠지. 그 이후의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옆에다가 같이 그려서 해석할게. 자, 이제 2분열 전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사들이 염색체로 이제 뭉쳐지게 되겠지. 이때 전기 때는 이미 상동이 분리된 상태고, 그 다음에 아직 복제된 염색 분체들이 찢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뚱땡이 염색체 그림이 바로 나올 거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근데 2분열 때는 이제 각각의 뭐 돼? 복제된 염색체들 이제 찢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중기로 가요. 중기로 가게 되면 염색 분체들을 각 염색체마다 한꺼번에 찢어내기 위해서 모든 염색체가 역시 세포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당연히 양쪽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방주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후기로 가게 되겠지. 후기 때는 염색 분체를 양쪽으로 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찢어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자,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가 찢어질 때 방주 사이에서 양쪽으로 끌려가잖아. 그래서 염색체들이 이런 식으로 모양 그림, 휘어지는 그림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그림을 좀 수정을 할게. 아까 성염색체를 표현했는데 여기 전부 다 상동 그림으로 전부 다 표현해버렸네.
Y 염색체, 여기도 Y 염색체, 그 다음에 여기도 Y 염색체. 이놈들이 양쪽으로 뭐하는 그림이다? 끌려가는 그림. 됐지? 자, 그다음 무슨 기가 돼요? 말기가 되겠네. 말기가 되게 되면 이제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내 세포가 한 세포당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포가 몇 개가 만들어진다? 4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이제 말기 때가 되면 다시 뭐가 생기면서 핵이 생기지. 이게 핵이 생겨요. 이게 핵이 생기고 이렇게 핵이 생기고 그럼 이쪽으로 뭐가 들어와? 이것과 이게 들어오겠지. 그럼 이놈들이 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홀쭉이 염색사 형태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홀쭉이 그 다음에 성염색체 중에서 Y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끝나요? 감수 분열이 끝나지. 그럼 이렇게 감수 분열이 끝난 세포들이 나중에 뭐로 발전한다는 얘기야? 생식세포로 발전한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정자가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생기겠어? 꼬리가 생기겠지. 그럼 뭐 난자가 되든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바로 감수 분열의 전체 과정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각 시기별로 역시 관찰되는 핵상이라든지 그 다음 핵 한 개당 또는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염색 분체 수, 그 다음 DNA량을 한 번씩 쫓아가 볼게. 그림을 잘 쫓아오면 돼. 일단 핵상을 한번 적어볼게. 핵상. 일단 G1은 상동 염색체가 한 세포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핵상 뭐가 되겠냐? EN이 되겠지. S기도 EN일 것이고 G2기도 EN이겠네. 전기도 뭐가 되겠니? EN이 되겠지. 중기도 EN이네. 후기도 EN이 되는 거지. 그런데 무슨 기로 넘어가면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상동이 이제 뭐가 됐단 말이야? 분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세포 하나당 핵상은 뭐가 돼요? N이 되겠지. 이놈도 뭐가 되겠어? N이 되겠네. 됐니? 왜? 상동이 분리됐으니까. 그럼 이제 이분열 전기로 바로 넘어오지? 그럼 이분열 전기 핵상도 적어볼까? 이거 뭐가 되겠어? N이겠지. 이것도 뭐가 되겠니? N이겠네. 그럼 중기도 한번 적어보자. 중기도 뭐가 돼요? 핵상이? N이 되겠지. 이름도 뭐가 돼? N. 이름도 N이 되고 이것도 N이 되지. 특히 후기 때 착각하지 말 점은 염색 부체가 찢어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동인데 그럼 EN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이놈과 이놈은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상동을 취급하지는 않지. 그래서 그대로 뭘로 해석을 해요? N으로 해석하게 되지. 그럼 말기로 갈까? 말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N. 이것도 N. 이것도 N. 이것도 N이 되겠네. 됐냐? 그럼 마찬가지로 말기의 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로 발전하기 때문에 생식세포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제 구조적인 형태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나 이놈이나 핵 속의 상태는 똑같이 N. 됐지? 이렇게 해서 정자가 몇 개 만들어졌다? 4개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정자도 전부 다 핵상이 다 뭐가 되겠어? N이 될 거란 얘기죠. 됐니?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시기별 염색체 수, 염색 분체 수, DNA량을 이제 한꺼번에 해석을 할게요. 일단 기준 한번 잡아볼게. 감수 분열은 핵이나 세포나 기준을 어느 걸 잡아도 똑같아요. 한 개당 기준이야. 핵, 세포 한 개당 기준 똑같아. 체세포 분열은 핵 한 개당하고 세포 한 개당을 약간 구분을 뒀었잖아. 왜? 핵 분열과 체세포 분열을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수 분열에서는 말기 때 세포질 분열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핵 하나를 보든 세포 하나를 보든 결과값은 똑같이 해석할 거라는 얘기죠. 됐니? 여기서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G1을 볼게요. 자, G1계 형제 그림상 보이는 염색체 수는 몇 개가 보이니? 그렇지? 4개가 보이네. 됐지? 염색 분체 수 세볼까? 복제 전진값 몇이 되겠어? 4가 되겠네. 됐지? 자, 이때의 DNA량을 세볼게요. 이때 DNA량. 뭐 출제자 마음대로 정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DNA량 몇으로 보자. 2mg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 S기를 볼게요. S기도 현재 염색체 수는 그대로 몇 개? 4개인데 염색 분체 수의 변화가 생기지. 몇에서? 4에서 몇으로 늘고 있어요? 8로 증가하고 이제. 됐지? DNA량도 마찬가지로 이 염색 분체가 2배로 늘어나니까 DNA량도 2mg에서 몇으로? 4mg으로 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염색 분체나 DNA량의 S기는 이 사이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알았죠? G2기를 볼게요. 그럼 G2기의 염색체 수는 그대로 4개고 복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염색 분체 수는 8이 될 것이고 DNA량도 그대로 복제 이후니까 4mg 되겠네.
됐니? 그다음에 이제 전기로 바로 넘어오지. 그럼 이제 전기나 지투기나 어차피 핵이 있냐, 염색체가 됐냐, 그 차일 뿐이지 염색체 수나 염색 분체 수나 DNA량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염색체 수 몇 개야? 4개지. 염색 분체 수 8이고 DNA량 4mg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중기도 마찬가지로 염색체 수가 그대로 몇 개야? 4개고 염색 분체 수 8이지 DNA량 4mg 되겠네. 그 다음에 후기로 갈게요. 자, 후기도 그대로 염색체 수 4개지. 염색 분체 수 8이고 DNA량 몇? 4mg. 자, 이제 후기에서 말기로 가게 되면 이제 세포가 완전히 두 개로 나눠지잖아. 상동이 완전히 세포 양쪽으로 나눠진 상태고, 그래서 세포 하나를 보게 되면 핵상엔 염색체 수는 몇이 돼요? 절반 줄지. 하나, 둘이 되고, 염색 분체 수는 복제된 상태에서 아직 염색 분체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4가 되는 것이고, DNA량은 몇으로? 2mg으로 이제 감소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이놈도 마찬가지로 염색체 수 2가 되고, 염색 분체 수 4가 되고, DNA량은 2mg이 될 거란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2분열 전기로 간다. 그럼 말기에서 감수 2분열 전기로 바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말기나 전기나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염색 분체 수 DNA랑 똑같겠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똑같이 가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적을게. 얘는 몇 개야? 염색체 수 2개지. 염색 분체 수 4이면서 DNA량은 2mg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중기로 갈게. 역시 이거 똑같지? 이거 세포 하나를 보게 되면 염색체 수 2가 되고 염색 분체 수 4가 되고 DNA량 2mg. 그 다음 이것도 볼게. 자, 후기로 보자. 후기도 염색체 수는 그대로 몇 개야? 2개야. 찢어졌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2배로 늘었다 하면 안 돼. 염색체 수 2개고 염색 분체 수 그대로 4지. DNA량 2mg. 자, 그 다음 말기로 가지. 자, 말기로 가게 되면 이제 세포가 몇 개로 나눴어요? 2개로 나눴지. 그러면 세포 하나를 보게 되면 염색체 수는 그대로 몇 개야? 2개지. 염색 분체 수는 이것의 절반을 줄였네. DNA랑 이것을 얼마를 줄였겠니? 절반. 1mg이 되겠지. 이거나 이제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생식세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를 적어주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이 해석되니까 얘는 몇? 염색체 수 2, 염색 분체 수 2, 그 다음에 DNA량 1mg으로 간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1분열, 전기, 중기, 후기는 전부 다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2분열, 전기, 중기, 후기도 어차피 전부 다 똑같이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너희들 수능이나 또는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염색체 수를 물어보냐,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보냐, DNA량 물어봤을 때 이런 데서 시간을 절대 허비하면 안 될 정도로 연습이 충분히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야 돼. 그 정도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됐니? 그래서 현재 여기서 보이는 대표적인 과정 중에서 시간당 DNA량을 그림상으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오케이.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은 핵 한 개당 DNA량을 표현한 내용이지.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려봤던 걸 이제 참고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DNA량을 몇으로 출발했냐? 2로 출발했지. 그럼 2가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2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아직 복제가 안 됐다는 얘기지. 무슨 이란 얘기야? 원이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이놈들이 뭐 돼요? 이제 복제가 되지. 복제가 되면 정확히 2배까지 늘어나겠네. 몇 가지? 4까지 늘어날 것이고, 그럼 이때는 무슨 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S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S기에서 이제 G2기로 넘어가겠네. DNA가 4가 유지가 되면서. 그럼 대략 여기까지를 무슨 기로 보자? G2기로 보자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시기가 그냥 간기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2기가 끝나면 1분열 들어오지? 1분열 첫 번째 무슨 기? 전기로 들어오네. 전기는 그대로 몇이야? 4가 유지가 되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중기로 가요. 중기에서 그대로 몇이 유지가 돼요? 4가 유지가 돼요. 어디로 가요? 후기로 가요. 후기에서 몇이 유지가 돼요? 4가 유지가 되다가 무슨 기로 가게 되면, 말기로 가게 되면 이 말기 때 세포가 2개로 나누면서 핵도 2개로 나누게 되지. 그래서 핵 한 개당 DNA량이 얼마로?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대략적으로 DNA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무슨 기? 말기에 가깝다는 얘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말기가 끝났어요. 이제 말기가 끝나면 이제 몇 분으로 바로 들어와요? 2분으로 들어오겠지. 2분은 무슨 기? 전기로 들어오지. 그 다음 중기로 가고 그 다음에 후기로 가네. 전기나 중기나 후기는 어차피 핵 한 개당 또는 세포 한 개당 DNA량은 2로 유지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로 가요? 말기로 가요. 이제 말기로 가게 되면 DNA량 다시 얼마로?
절반을 줄어드는, 즉 몇으로 줄어들어요? 1로 줄어들겠지. 그지? 그래서 이 말기 때 세포가 두 개로 분리가 되면서 이제 감수 분열이 끝나면서 결국에는 무슨 세포? 생식세포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핵상을 한번 적어주잖아. 그러면 G1은 핵상이 E, N이지. S기 E, N이고, G2기 E, N이고, 전기, 중기, 후기까지 몇 E, N이고, 그 다음 말기에서 몇으로? N으로 떨어지면서 이 분열은 전반적으로 N, 생식세포도 핵상이 뭘로? N이 된다는 얘기지. 알았지?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야 된다고. 이제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시기별로 했을 때 염색체 수와 염색 분체 수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니? 이런 것도 이제 빠르게 연습이 돼야 되거든. 예를 들면, 여기 G1기와 그 다음 이 분열 중기의 염색체 수는 얼마 차이 나니? 또는 염색 분체 수는 얼마 차이 나니? 또는 DNA랑 얼마 차이 나니? 그렇지? 이런 게 빠르게 제시가 머릿속에서 될 수 있도록 연습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충분히 확보가 돼야 돼. 엄청나게 많이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빨리 해볼까? G1기와 2분열 중계 염색체 수의 차이는 2배 차이지. 어디가 2배야? G1이 2배네. 되지? 염색 분체 수의 차이는 얼마 차이 나지? G1하고 2분열 중계하고 똑같지. 여기서 이제 애들이 무너지는 거지. 됐니? 그러면 DNA랑 뭐야? DNA랑 똑같지. 그래프도 나와있잖아. DNA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이전에 설명했지만 염색 분체수의 변화나 DNA량의 변화는 서로 비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DNA량은 결국 무슨 분체수로 봐도 된다. 그렇지? 염색 분체수로 봐도 상관없단 말이야. 알았니? 그지? 그럼 G1하고 2분열 중기의 염색 분체수는 똑같은데 염색체 수는 왜 다르냐? 이 왜 다른지는 감수 분열 흐름을 봐야지. 현재 G1은 EN이잖아. 아직 복제 전이잖아. 그럼 한 세포 속에 이런 식의 염색체가 존재한다 가정하면 2분열 같은 경우는 이미 복제가 끝난 상동 염색체들이 분리가 됐지, 아직 복제된 건 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되어 있을 거란 얘기지. 염색체 수 이거 그림상 2개잖아. 염색 분체 수 2개지. 이거 염색체 수 하나인데 염색 분체 수가 2개란 말이야. 그래서 감수 분열이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머릿속에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보면, 그럼 G2기와 1분열 중기의 염색체 수는 얼마 차이 나니? 똑같지. 염색 분체 수 똑같아요. DNA랑 똑같단 말이지. 그지? 그럼 이제 G2기와 2분열 중기의 염색체 수를 비교해보자. 염색체 수 얼마 차이 나? 2배 차이 나네. 어디가 2배야? 여기가 2배네. 그치? 염색 분체 수 얼마 차이 나니? 2배 차이 나지? 어디가 2배야? 여기가 2배네. DNA랑 얼마 차이 나니? 2배 차이 나네. 어디가 2배야? 여기가 2배네. 알았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줘야 된다고. 됐지? 이제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감수 분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교재에는 체 그림 보면 되고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보자. 자, G1은 체세포이고 복제 전이기 때문에 핵상 뭐야? E, N이지. 그림상에 있는 염색체 수를 그대로 적어주면 4가 될 것이고 염색 분체 수 4가 되겠지. 그치? DNA량 볼게요. 이때 DNA량은 아까 저기했듯이 몇으로 가보자. 2mg 가볼게. 그럼 S기 핵상은 역시 2야. 염색체 수 4인데 염색체 수가 4에서 몇으로? 8로 증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들이 4하고 8 사이에 이제 염색 분체수가 존재할 것이고, DNA는 마찬가지로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4보다는 작은 C기가 될 거란 얘기지. G2기 같은 경우는 이미 복제가 끝났기 때문에 핵상 그대로 매래 2N이고 염색체수 4가 되겠지. 염색 분체수는 이제 8이 될 것이고 DNA랑 복제가 끝났기 때문에 역시 4mg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감수 1분열 전기로 가요. 바로 이제 전기에서 뭐만 볼 거야? 중기만 보겠지. 그럼 전기에서 이미 뭐가 만들어졌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이가 염색체가 전부 다 가운데로 배열되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이때 핵상 뭐가 돼요? 이 N이겠지. 염색체 수 4가 되고 염색 분체수 그대로 8, 그다음 DNA랑 그대로 몇? 4mg으로 갈 것이다. 되냐? 후기로 가서 말기로 가지. 말기로 가면 상도 염색체가 각 세포로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다음 감수 2분열 전기로 들어오게 되면 중기로 가서 모든 염색체들이 이제 가운데를 배열하게 되지. 이와 같이 세포는 몇 개? 2개가 된 것이고, 이 중에서 세포 하나를 보게 되면 핵상 뭐가 돼? N이겠지. 염색체 수는 2개로 줄었고 염색 분체 수 4로 줄었고 DNA량 몇? 2mg으로 갔다는 얘기지. 됐냐? 일단 중기 후기로 가게 되면 염색 분체를 양쪽으로 찢어내게 되지. 그러면 세포 하나당 세포가 2개 만들어져서 전체 세포가 4개 만들어지는
이제 생식세포 4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지. 역시 세포 몇 개를 보자. 하나로 보자. 그럼 핵상 뭐 n이 되겠지. 염색체수 2지. 염색 분체수 2가 되는 것이고 DNA량은 1mg이 될 것이다. 세포 하나다. 이해되냐?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감수 분열의 이제 큰 틀이었고, 됐지? 그래서 감수 분열의 전체 과정을 보면 DNA량이지. DNA량은 최대 몇 배 차이 나냐? DNA량은 최대 4배 차이가 나지. 됐지? 체세포 분열은 최대 몇 배 차이 났으니? 그렇지. 2배 차이 났었지.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DNA량을 줘놓고 이게 예를 들면 뭐 체세포 분열이냐 감수 분열이냐 이러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 DNA량 몇 배가 보이면 4배가 보이면 이건 의심할 필요 없이 뭐란 얘기야? 감수 분열이란 얘기다. 그러면 이제 4배가 큰 놈이 있고 4배가 적은 놈이 있잖아. 4배가 적은 놈 뭐야? 감수 분열이 끝나 무슨 세포로 보란 얘기야? 그렇지. 생식세포로 보란 얘기고 4배가 많은 놈들은 뭐야? 복제가 끝난 세포인 무승기이거나 지투기이거나 그 다음에 일분열의 진행 중인 세포들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지? 이게 전반적인 감수 분열의 큰 틀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또 하나의 특징 한번 다뤄볼게. 자,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1분열 전기에는 최초에 뭐가 관찰되는? 그렇지.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지. 왜? 이때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알았지? 중기까지는 이가 염색체가 보이지만 후기 때는 상동 염색체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가 염색체가 이제 서서히 보이지는 않겠지. 이게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면서 일어나는 이제 특징 중에, 현상 중에 이제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한번 다뤄볼게. 일단 전기에서 이렇게 이가 염색체야.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뭐 되어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접합이 되어 있던 상황이지. 그치? 그때 상동 염색체가 이것과 이게 상동이잖아. 내가 일부러 상동의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다. 됐지? 여기 염색 분체와 여기 염색 분체의 일부가 서로 뭐하는? 서로 바뀌는 현상이 생겨요. 흔하진 않아. 가끔 일어나. 알았지?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일부가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달라붙고, 그 다음 여기 일부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달라붙는 이런 현상이 종종은 아니고 가끔 생기더라는 얘기지. 됐냐? 그래서 이러한 현상, 이가 염색체 상에서 염색 분체 일부가 바뀌는 이러한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표현하냐면 교차 현상이라 표현해요. 알았지? 교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또는 어떤 정점이 있냐, 그는 이 단원 거의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 일단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면서 염색 분체 일부가 바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교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러한 교차 현상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 가끔 일어나. 알았지? 이거 하나 좀 기억해주고 이제 그 다음 내용 들어갈게. 그래서 아까 봤던 시기별로 관찰되는 핵 한 개당 DNA량을 표현한 그래. 그렇지? 자리 새겨주고. 그래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지원기와 1분열 및 2분열 전기의 염색체 수의 차이를 비교하래요. 그렇지? 이때 이제 2분열 전기나 1분열 전기나 전부 다 이제 중기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겠지? 어차피 또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럼 일단 지원기와 1분열의 염색체 수의 차이를 보자. 어떠니? 똑같지? 헷갈리면 안 돼. 똑같아. 1분열과 2분열은 염색체 수가 2배 차이지. 어디가 2배야? 여기가 2배지. 그럼 당연히 지원기와 2분열도 염색체 수가 2배 차이인데 어디가 2배겠어? 지원이 2배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지원기와 1분열 및 2분열 전기의 무슨 분체수를 비교하래요? 염색 분체수 비교하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뭘로 바꿔서? 중기로 바꿔서 한번 해석해보자는 얘기지?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럼 지원기와 2분열 지원기와 1분열 중기를 먼저 비교해볼까? 염색 분체수는 몇 배 차이 나니? 그렇지. 2배 차이 나지? 이때는 어디가 2배야? 여기가 2배지? 복제 이후 과정이니까. 됐냐? 그러면 지원기와 2분열 중기의 염색 분체수는 어때? 똑같지.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여기는 핵상 2n이고 여기는 n이잖아. 그럼 여기는 상동이 한 세포 속에 같이 있다면 이놈은 상동이 아닌 복제된 염색 분체를 가진 이놈이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염색체 수는 2배인데 염색 분체 수는 서로 뭐하단 말이지? 똑같단 말이지. 그럼 1분열 상태는 어떤 놈이야? 복제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가를 만든 형태가 됐을 거 아니야. 염색체 수는 얘하고 2배 차이지. 어디가 2배야? 1분열이 2배지. 염색 분체 수는 2배지. 어디가 2배야? 1분열이 2배란 얘기지. 알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Q3을 볼게요. 자, 1분열 전기와 2분열 중계 염색체 수의 차이. 이때 전기는 중계로 봐도 상관이 없지. 1분열과 2분열 염색체 수의 차이는 2배 차이 나지. 어디가 2배니? 1분열이 2배야. 그 다음에 2분열 전기와 생식세포의 염색 분체수 차이 비교하래요. 2분열은 뭐 중기로 봐도 상관이 없지. 이것의 염색 분체수의 차이는 2배 차이가 나지. 어디가 2배야? 여기가 2배가 되지. 자, 그 다음에 1분열 전기와 2분열 후기 핵상의 차이는 여기는 몇 N이다? 2N인데 여기는 N이 되겠지. 자, 그 다음 감소 분열 과정 중 DNA랑 최대 몇 배 차이 나는가? 그림에서 봤듯이 몇 배? 4배 차이가 나지. 자, 그 다음 Q6에서 DNA량이 4배 많은 세포는 어느 시기의 세포를 의미하는가? 복제가 끝난 세포이기 때문에 무슨 기나? G2기나 몇 분열 중인? 1분열이 진행 중인 세포일 거란 얘기야. 됐지? 그럼 Q6에서 DNA량이 4배 적은 세포는 어느 시기의 세포지? 감수 분열이 완벽히 끝난 세포이기 때문에 무슨 세포? 생식세포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기초문제 사례 볼게요. 자, 현재 다음은 분열 중인 세포 기억에서 리을에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그 다음 핵 한 개당 DNA량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근데 이 과정을 무슨 분열 아니면 무슨 분열이래? 체세포 분열 또는 감수 분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체세포인지 감수 분열인지를 빨리 캐치해보라는 얘기지. 자, 한번 볼게. 자, 현재 이제 그래프를 볼 때 이게 염색체 수, 이게 DNA량 보는 거지. 일단 DNA량을 보게 되면 기억의 DNA량이 몇이니? 그럼 0.5를 읽으면 안 돼. DNA량을 여기를 읽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이야 여기는? DNA량이 1이지. 됐니? 1. 자,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의 DNA량도 DNA량은 2가 되는 거고 이것도 2가 되네. 이건 몇이 되니? 4가 되지. DNA량 최대 몇 배 차이 나네? 4배 차이 나네. 그래서 이건 무슨 분열이야? 감수 분열이라고. 또는 이거 말고도 다른 변화를 통해서 이게 감수 분열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 무슨 수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염색체 수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염색체 수가 절대 변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잡아내면 돼. 되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DNA량이 4배 적은 놈이잖아. 그럼 기억은 어떤 세포일 거냐, 그지? 그렇지. 감수 분열이 이미 끝난 무슨 세포이다? 생식세포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현재 이제 이 기억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를 한번 봐보자, 그지? 이놈의 염색체 수가 몇 개니? 하나를 갖고 있지? 됐냐? 그러면 생식세포는 핵상이 뭐예요? N이지. 이놈의 염색체 수가 몇 개래? 1이래. 그럼 염색 분체수 몇이겠냐? 1이겠지. 그렇지? 그럼 DNA량은 몇일까요? DNA량은? 여기 나있잖아. 1mg이다 라고 게시해줬잖아.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세포들이 어느 시기인지, 그지? 그 시기별 염색체 수나 핵산이나 DNA량을 빠르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현재 리을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과 4배가 차이 나는 세포잖아. 그럼 이놈은 어떤 세포야? 복제가 끝난 세포잖아. 그럼 G2기거나 또는 1분열 진행 중인 세포란 얘기지. 그래서 흐름상 내가 이거를 몇 분열 진행 중인? 1분열 진행 중인 세포라고 볼게. 됐지? 자, 그러면 니은을 봐볼게.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현재 염색체 수가 몇 개니? 역시 하나지. DNA량은 2가 되고, 됐지?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몇 개예요? 2네. 됐지? 이놈도 염색체 수가 2지. 그랬지? 그럼 이것과 이것의 염색체 수가 똑같은데 DNA량이 2배 차이 나지. 그럼 이놈은 어떤 세포야? 복제. 전 세포란 얘기지. 지금 무슨 기야? G. 원기 세포란 얘기지. 그럼 디귿에서 리을로 가면서 뭐가 일어났구나. 복제가 일어나면서 얘가 1분열 진행 중이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놈들이 1분열이 끝났어요. 염색체 수는 얼마로 줄까? 1로 줄겠지. DNA량은 2로 줄겠네. 그럼 염색체 수가 1이면서 DNA량 2인 놈이 바로 니은이란 얘기지. 그럼 니은이 바로 몇 분열 중인? 2분열 중인 세포란 얘기야. 그러면 리을의 분열 결과 니은이 되는 거지. 그럼 니은의 분열 결과 뭐가 되는구나? 기억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감수 분열 흐름을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아까처럼 생식세포의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 리을의 1분열 진행 중인 세포의 시기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도 빠르게 쉽게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Q1을 보면 체세포 분열인가 감수 분열인가? 당연히 뭐야? 감수 분열이라 보면 되겠지. 자, Q1의 답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적으셔. DNA량 4배 차이 나고 뭐가 절반으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바뀌는 이런 세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자, 분열 과정은 순서대로 나누는 것이요. 디귿, 리을, 니은, 기억순으로 보면 되겠지. 각 시기의 핵상을 한번 표현해볼까? 그럼 기억의 핵상은 n이지. 니은 핵상 2분의 축이니까 n일 것이고, 이거는 g1이니까 2n이겠지. 이거는 1분의 축이니까 2n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는 얘기지. 됐지?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됐냐? 물론 이거마저도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학생들은 감수 분열을 다시 처음부터 그림 그려가면서 흐름을 한번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감수 분열의 세포 주기 들어가 볼게. 마찬가지로 세포 주기란 뜻은 시간 의미하는 거고, 이때 시간은 정확히 어떤 기준의 시간이냐? 감수 분열 과정이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 막 끝난 G1기 세포가 S기, G2기, 그 다음에 1분열, 2분열에서 생식세포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림상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됐냐? G1, S기, G2기 있고, 여기는 무슨 기? 간기. M1은 1분열이다. M2는 2분열이지? 2분열이 끝난 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인데? 생식세포인데, 이 생식세포를 다시 세포 주기에 집어넣지 않았지. 이때 세포 주기 밖으로 완전히 빼버렸다는 얘기지. 이유가 뭐야? 이 생식세포는 만들어지면 더 이상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하면 돼. 그래서 분열로 형성된 생식세포를 세포 주기 과정에 다시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더 이상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분열과 그 다음 생식세포의 한 개당 염색체수, 염색분체수, DNA량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때 1분열의 무슨 미로 보자. 중기로 가볼게. 중기하고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 차이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지.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지. 어디가 2배야? M1이 2배지. 염색분체수는 4배 차이지. 그지? 어디가 4배야? M1이 4배지. 4배 많고. DNA량. 어차피 염색분체수나 DNA랑 서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1분열이 생식세포보다 염색분체수가 4배 많을 거란 얘기지. 되지? DNA랑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대표적인 사례 한번 볼게.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림이고. 자, 보자. 자, 그림은 사람의 정상 세포 집단 가나에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거래. 그렇지? 이제 친절하게도 뭘 줬어요? G1기의 DNA량을 줬지. 몇이라 표현했니? 2다 라고 표현을 해서, 그럼 현재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2라는 DNA량을 갖는 세포가 무슨 기란 얘기야? G1기의 세포들이란 얘기지. 이걸 이미 조건을 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세포가 분열하는 걸 전체로 관찰하고 있는데 DNA량이 최대 몇 배 차이 나고 있어? 2배 차이 나고 있지. 4배 차이 나는 게 안 보이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분열이구나. 그렇지, 체세포 분열이구나.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애들이 이제 간혹가다 물어보는 게, 선생님 감수 분열도 관찰하다 보면 이것보다 4배 적은 게 관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감수 분열이 전부 다 안 끝난 세포들이 있으면. 이 그래프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야. 모든 시기에 세포를 다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그래프를 보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이놈은 2배 많잖아. 그러면 복제가 끝난 세포이니까 무슨 기? G2하고 분열기에 있는 존재하는 세포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에 있는 세포는 2와 4 사이니까 무슨 기이다? S기의 세포들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지. 어떤 세포 집단을 봤는데 DNA량이 몇인 놈만 보인대요. 1인 놈만 보인대. 그래서 그러면 G1기의 체세포하고는 DNA량이 절반 적지. 복제가 끝난 세포하고는 몇 배 적니? 4배 적네. 그러면 이놈은 무슨 세포구나? 그렇지, 생식세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됐냐? 선생님은 생식세포인데 왜 DNA가 1밖에 안 보여요? 생식세포는 더 이상 뭐하지 않는 세포라 분열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놈들한테서 DNA 복제가 다시 일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식세포만 관찰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았지? 할만하지? 그래서 가와 나의 세포 집단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여기는 생식세포, 더 이상 분열하지 않은 세포 집단이고, 여기는 체세포 분열 중 세포 집단. 자, 가에 해당하는 세포 집단의 대표적인 예를 적으시오. 생식세포의 종류 적으라는 얘기야. 동물 같은 경우는 정자, 난자, 식물 같은 경우는
꽃가루, 그 다음에 난세포가 대표적인 생식세포의 사례로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할게. 자,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어차피 체세포로부터 출발하지. 현재 그림상에 보이는 체세포 핵상 적으면 이 애는 염색체수 4이면서 염색분자수 그대로 4가 되지. 됐지?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여기가 체세포 분열, 여기가 감수 분열이다. 어차피 두 분열 전부 다 복제를 하게 됐지. 그래서 홀쭉이가 전부 다 뚱땡이가 되는데, 감수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 체세포 분열은 복제가 끝난 모든 염색체들을 바로 일렬별시켜가지고 복제된 걸 한꺼번에 찢어버리지. 근데 감수 분열은 뭐 해야 돼? 상동 먼저 갈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동을 한꺼번에 가리기 위해서 먼저 뭘 만들어요? 이가 염색체를 만들지. 그리고 애들은 이가 염색체를 일렬로 배열하지. 애들은 모든 염색체를 바로 배열시켜버려서 바로 뭘 분리시켜버려요? 복제된 것들, 즉 염색 분체를 바로 분리시키는데, 이 분열은 일단 뭐를 상동을 먼저 분리시키지. 그런 다음에 뭐를 복제된 가닥, 즉 염색 분체를 나중에 따로 찢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는데 1회 분열로 끝나지만, 감수 분열은 연속 몇 회가 2회 분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각 시기별 핵상과 염색, 염색 분자수 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할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포 분열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 풀게. 고생했어.